네, 한 주의 새로운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국내 시장은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의 세부한 열어보니까 밋밋하다, 맹탕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에 저PBR주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1% 가까운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45선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쪽은 일단은 괜찮은 모습 보입니다. 87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게 핵심이 될지 이 시간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많은데 먼저 머니맵 열어보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0.74% 오르는 반면 삼성전자는 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또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눈에 띄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좀 분위기 엇갈린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1% 이상 올라갑니다. HLB, 유한양행 등등의 종목도 올라가는데 오늘도 알테오젠이 상당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이 바이오주의 온기가 퍼질 것인지 그 부분까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금융, 증권, 보험 그리고 자동차까지 그동안 저PBR주로 상당히 부각이 됐었던 쪽은 모두 다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대한 이제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개장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저PBR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다 뭐라는 생각했었는데 재료 소멸로 앞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주에 결산 배당 기준일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1월 말부터 뭐 삼성물산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종목군을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정보 정책 발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 2월 달 지금 한 중순 정도까지 10조 샀던 외국인이 오늘 재료 나올 때 뭐 아직 1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600억 정도 팔고 있어요. 뭐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싸게 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올라타신 분들이야 당연히 뭐 불안감도 커지고 이거 좀 줄여야 되나 여전히 뭐 정부의 정책은 아무 의미 없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황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주도했고 외국인들이 무려 2달 동안 10조 원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을 일관되게 샀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럼 외국인 매물이 다시 선물 매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관되게 나오지 않는 한 이걸 포기할 필요가 있나요? 다만 금융주는 다르다. 여러 번 언급드렸죠. 배당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뭐 은행주들을 포함한 금융주들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금융주 쪽에 있어서는 전혀 이 밸류 프로그램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져야 다시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PBR 뭐 한 0.3배, 0.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지주회사들은 여전히 상승여력이 남아있고 정부의 정책이 5월 달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뭐 고퍼스 같은 것들을 사서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포지션 잡았을 때 좋은 수익이 나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정책의 실패, 뭐 이렇게 좀 실망스럽다고 해서 주가의 급락이 일정 부분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지수의 급락이 나타나거나 전체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지주사들 중에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싼 가격에 사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가 필요하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실망감 때문에 그리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또 총선 앞두고 정책 드라이브 걸릴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모멘텀도 있고 사실 저PBR주들 아직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물론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그중에서도 조정 나왔을 때 지주사 중에서 매력 있는 쪽 보자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이 상당히 또 긴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정말 많이 추세가 돌아섰는데요. 특히 오늘장에서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되고요. 롯데 쪽과 함께 전고체 쪽에 맞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이야 뭐 위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전고체라고 하는 게 뭐 연구하면 내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나온다고 해서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면 지금의 NCM보다도 너무 비싼 가격에 런칭이 된다면 그게 과연 뭐 판매량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목의 상승세는 전형적인 뭐 수급 장세 혹은 재료에 의한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비싼 구간에서 쫓아 들어가는 것은 과거 많이 경험했다시피 비싸게 사는 게 최대 리스크인 거죠. 신규 매수 의미 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도의 시작 혹은 뭔가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고점 신호 발생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팔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미리 조금씩 내려오는 게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윗꼬리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혹은 음봉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적절하게 이제 이익을 차근차근 실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대단한 종목입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두 가지 또 모멘텀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좀 더 욕심내도 될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의 핵심,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호실적도 있고, 뭐 수출 기대감, 수은법 개정, 거기다가 앞서 얘기드린 모멘텀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일단 아무래도 뭐 실적이겠죠. 실적이 뭐 예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뭐 기존에 내수 기반은 워낙 탄탄했던 종목인데, 내수에 이제 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을 좋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방사청에서 이익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의 상승 속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상승 속도, 특히 영업이익률이 불과 한 2019년, 20년도에 평균 잡아보면 4%도 안 되던 그런 영업이익률 수준이 벌써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8% 후반대, 뭐 예상대로 나온다면 저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이익률이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와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조에서 4%와 1조에서 8%만 해도 2배인데 1조 3천억에서의 8%는 더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뭐 신고가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관심이 있었다면 작년 뭐 1월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관심을 가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종목은 작년 1월 달에 살펴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리뷰를 하면서 방산 쪽에서는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작년 9월인가요? 10월 정도부터는 LIG 넥스원으로 대장주를 바꾼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시기가 이미 지났다. 주가가 충분히 호재를 녹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가기에는 더 공격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하려면 좀 더 공격적인 뉴스가 나와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 수출 이러한 뉴스들일까요? 네, 일단 뭐 수급법 통과가 되면 한 10조 정도 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뉴스 나오자마자 소식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법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라는 게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게 현재 지금 주가의 레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끌어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을 넓히든 폴란드에서 더 하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대량으로 들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해외 비중의 확대, 그 다음에 지방방산 수장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 주가에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녹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당연히 29일 날 있을 정기국회에서 이 수은법은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은법 통과 이후에 바로 뭐 적어도 1, 2주 내에 추가 수주 소식이 엄청나게 들려와야 이 종목의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주가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전에 저희 우주항공 방산할 때 탑픽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해 주셨을 때부터 봤다면 얼마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적정한 밸류에이션 궁금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더 욕심내도 될까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8%대 후반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경상 쪽에서 뭔가 네. 붙고 떨어지고 해서 만약에 뭐 10% 내외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단계라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습니다. 뭐 PB 관점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성장주에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하면 뭐 AI,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게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올해 EPS를 한 10,000원 정도 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증권사들이 많던데, 그래서 뭐 PER은 20배,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도 한 2.2배 정도 생각해서 20만 원 정도가 주요 목표가로 제시되고 있던데, 저는 그 정도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수주 소식,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동유럽 정도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뭐 호주가 됐든 이집트가 됐든 이런 쪽에서의 수주가 대량으로 들려와야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지금 설정할 수 없고요. 향후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주가 더 나타나게 되면 상단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당히 호재가 녹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유자의 몫이고 신규 매수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의 몫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또 16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낸 만큼 앞으로 수출국이든 수출 품목이든 좀 다양화돼야지 주가의 업사이드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인데 주가는 그만큼 잘 안 가니까 답답하기도 한데요. 올해는 다시 빛을 좀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글로벌 가전업계의 좀 상황을 봐야지 LG전자 위치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LG전자는 이제 뭐 순수 가전업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전업을 상당히 하고 있으니까 관련주 주가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중국을 빼고 뭐 하이얼이나 이런 쪽을 빼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한 회사들의 흐름을 본다면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이 모두 신저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가전 시장에 대한, 즉 내구재 소비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유럽 증시가 지금 약합니까? 미국 증시 역대 최고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업계가 저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LG전자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LG전자의 가전 부분도 그 기대감을 늘려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LG전자 투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단을 공격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다. 이게 제가 보기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가전을 어쨌든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 세탁기나 청소기를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고 TV 요즘에 없는 집들도 많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전장이었잖아요. 이쪽은 네. 어떤가요? 뭐 VS는 여전히 좋죠. 이익률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전장 쪽에서의 지금 이익 확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2조 정도였던 게 올해 지금 4조가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5년 가면 6조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전기차로 가고 말고의 의미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자동차, 뭐 GM이든 포드든 어떤 회사든 그 안에 최근에 그래픽 다양해지고 있죠. 화면 넓어지고 있죠. 화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물론 BOE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LG전자의 역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전기차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든 일반 내연기관 차든 전기차든 전장 부품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의 이익은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자동차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SDV.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그런 비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전자의 이쪽 부분은 그나마 견조해서 다른 회사들과 다른 주가 흐름은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 가전하고 있는 일렉트로룩스와 월풀이 저렇게 신저점을 파고 있는 구간에서도 나름 버티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른 금리에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뭐 급감하지 않는 이상 올해,
그러면 VS의 좋아지는 이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LG전자의 주가는 상단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단의 크기를 조금 낮추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전 대 전장인데 전장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덕분에 그나마 지금 글로벌 업계 대비해서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상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이 한 뭐 12만 원 정도 막 그 신고점 보이고 있을 때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번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8월이었나요, 작년? 네, 물론 뭐 9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좀 긍정적으로 네.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였는데 전 그것도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렉트로룩스와 월풀의 주가 하락, 저 신저가를 생각하지 않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걸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메타의 CEO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언론사에서 단독 뉴스로 이쪽과 뭔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 XR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나오면 의미가 있나요? 애플도 지금 뭐 그 모멘텀을 조금 받는 듯 했다가 다시 네. 주가가 굉장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XR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싼 가격에 나오고 순식간에 뭐 1,000만 대 이상 퍼지는 그런 기기 아니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주가가 업사이드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현재 권에서 LG전자는 위로 간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로 가는 그 한계가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13만 원, 14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1.2배 정도의 우리가 과거 움직였던 고점과 저점의 평균치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목표가는 원래 12만 원 정도였는데 약간 낮춰서 11만 원 정도를 예상한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9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로 잡아주셨던 11만 원에서 약간 낮췄어요. 11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까지는 그래도 상단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셨고요. 그동안 좀 가전 쪽에선 부진했지만 이제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XR은 뉴스가 앞으로 더 잘 나와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